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동시에 해법을 모색해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원본부의 김남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강릉시의 김남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6.2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이었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15개 시군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했지만 강릉시와 태백시, 춘천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쟁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두 분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철 대표님, 학부모단체 대표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사모에서는 2005년도부터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캐치프레이드 아래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힘들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다음에 2012년도는 중학교, 2013년도는 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료, 무료라는 것은 떠나서 친환경 식자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급식 문제에서 친환경 무료 급식이 대두되기 시점이 지금 현재 2011년부터라고 되고 있는데요. 출발 자체가 이게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풀기가 어려웠지 않는가.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배제를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좀 풀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 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김남영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또 교육감과 또 교육장만이 무상급식을 공약한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부분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가 서로가 약간씩 틀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 교육감이나 교육장님께서도 로드맵의 3단계가 단계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좋은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는 것이 아니라 옛말처럼 밥상머리 교육으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곧 의무급식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면적인 실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상급식에 대한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재정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이제 실시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강릉시의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다른 복지사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상급식 재원 마련이 힘들다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강릉시의 재정이 무상급식을 하기엔 어려운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75%를 지원하고 25%를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했을 때는 약 한 2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약 한 8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재원 배율이 있는데요. 그 배율에 또 따라서 다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5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릉시는 한 15억 정도면은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강릉시가 2011년도 예산을 보면은 순수 그 세입만이 약 한 13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도 30억 이상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이 30억 이상 늘었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감안해서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강릉시 예산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시의원께서는 그렇다면 강릉시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글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은 강릉시도 강릉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강릉시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2012년에 재정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뭔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은 분명히 한 13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어렵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134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강원도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그 교육 서비스가 하락할 수 있다. 예. 무상급식에 재원이 지원된다면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교육감의 공약이라든가 또 그 도지사의 공약대로 그대로만 지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를 지원하겠다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50% 가지고 실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시장 군수에게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다른 데서 지원 안 해주면 못하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공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할 정도로 재원이 넉넉하다면 제가 뭐 들어가서 막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빼서 그쪽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지금 마련되지 않나.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혹자들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이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 정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버하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 교육입니다. 똑똑한 애들을 좀 키워보자.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학습 분위기를 좀 갖춰보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쟁점들이 대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그러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퇴색돼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 정책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보면 말입니다. 저 혹시 의원님 4.5배씩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 4배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모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애들 배식하는데. 그러니까 학생 수는 1,900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급식 좌석 수는 420석입니다. 그러면 11시 30분부터 애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딱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막 오며 가면 막 국물 흘리고 막 시판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데도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요. 식판을 보니까 말입니다. 5종류예요. 10년 동안 쌓아놓은 게 옆에 보니까 칼날입니다. 제가 사실 다 찍어놨습니다. 그 칼날 같은 식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설비를 좀 바꿔주시든가 이런 문제들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또 뭐 국그릇 같은 거 마지막에 배식받는 애들은요. 뜨뜻한 국물이 아니고 참 식은 그런 국을 받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뭐 보냉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위생 처리 문제인데요. 식재료가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식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좀 바깥쪽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막
그 섞여가지고 막 거기서 하다 보니까 좁고 식당 시설 협소한 데다가 막 안전사고 있지 이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예. 그래서 뒤로 가는 게 좀 천천히 가는 게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한꺼번에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 무상급식보다는 이제 밥을 먹는 환경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친환경 급식 시행에 따른 이런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예. 시행 범위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반대쪽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김남영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시행 범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시행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시해야 할 복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현재 학생 수가 한 15,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하고 해서 얼추 계산을 하면은 4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도교육청에서 약 5 내지 60억이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에 80억이라는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 돈은 각종 급식 자재에 들어가게 되니까 농민, 어민들, 축산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은 무상으로 급식에 됨으로 인해 갖고 소비 그 여력이 또 남기 때문에 80억에 대해서 한 50%만 소비를 한다 해도 강릉시에는 1년에 초등학교까지만 한다 해도 1년에 120억이라는 돈이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전의 문제는 또 경제적인 또 차원이 있지만은 45,000명이라는 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복지 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요. 이번엔 그 무상급식 범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 그 재원 마련의 문제로 가지고 굳이 그 시행 범위를 말씀드린다면은 제 의견은 그 전자에 말한 것 같이 전면적인 실시는 좀 어렵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시작하는 게 이렇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적 이제 그렇죠. 복지를 하느냐, 보편적 복지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학생들이 밥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음으로써 밥상 자리에 그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집 아이들이 밥을 공짜로 먹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느니 차라리 굶겠다 그렇게 하는 일이 좀 없게 하고 또 있는 집 자식들은 적어도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하는 일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함께 공유하면서 나중에 커서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더불어 사는 것,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공교육에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저소득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된다면 그 아이들 받을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난철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해주시죠. 저희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무조건적인 그런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쉽게 해서 차별이 없는 그런 복지, 모든 학생들이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례적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평등권이 아니고 지금까지 애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그런 작은 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지금까지 급식을 무료로 받지 않았던 애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복지니까 좋지 않겠냐. 얘네들은 복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들어온 것이고 얘네들은 지금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 평등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이 이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뭐 학습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을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또 명시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만 말면 이건 형식적인 평등권이지 비례적인 복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을 또 제시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비례적인 평등권이 아닌가. 세금도 많이 벌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좀 저희들이 좀 못 사는 아이들, 좀 저소득층 애들은 뭐 조금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밥 먹는 거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뭐 추가적인 혜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는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기 좀 이르다. 그래서 금전적인 게 너무 부담이 된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두 분의 의견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여론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 11월 16일 날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0.4%로 나왔고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요. 김남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그 김남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또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시행되면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혹자들은 그 표를 의식한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 사고방식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 민감하신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무상 교육은 중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아이들을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의무교에서 보면은 수업료 면제하고 교과서 지급해주고 이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또 따로 돈을 내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또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쳐서 진정한 의무교육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고 왜 부자들은 수업료를 안 내나? 그럼 부자는 수업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미래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라게 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그 시행에는 동의를 하지만 재원 마련과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어떨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이제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강릉과 태백시 그리고 춘천시는 2012년부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김남철 대표님. 자,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내년부터 시행하면 안 됩니까? 자료 조금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이거 원래 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진이 200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5년도에 순천이라는 고장을 갔습니다. 2005년도에 조충훈 시장께서
20억을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에서 10억 그래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셨어요. 네. 이것이 2007년도에 50억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10년도 현재 76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친환경 먹거리로 애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마트까지 제공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자재 조리 과정 저희들이 그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시의원님 모시고 농민단체장들 해가지고 같이 버스로 안 데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이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환경 식자재가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8개 시군 중에서 식자재로 확보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릉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원도 전체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가자. 내년에 뭐 있어야 먹죠. 있어야지. 현재 지금 쌀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쌀이 다가 아니거든요. 배추가 있어야 됩니다. 양파가 있어야 되고 감자가 있어야 되고 대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대파를 어떻게 친환경을 누가 재배해야 된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중독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점검을 해서 갔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1년도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조금 좀 시범 실시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도 그래도 아마 2012년 가기도 빡빡하고 2013년 빡빡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좀 기간을 좀 늘려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제반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나서 그렇죠. 예. 시행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난열 대표님께서 말하셨듯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굳이 내년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자는 것은 그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저도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단계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를 살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 없습니다. 계약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 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은 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무상급식에 더 지금 중점을 두고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식자재들은 차차 준비를 하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뭐 단계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남철 대표님께서는 내년에도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같이 이제 첨예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원도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광재 도지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김남영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 어떤 상관관계였습니까? 상관관계가 많다고 이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2011년부터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2011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또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라도 초등학교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한다면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있는 것은 계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우수 농산물로 해서 재료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우리 농촌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경제 쪽에 좀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그 쌀에 지원하는 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 15억 원의 예산만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80억 원의 예산이 시중에 돌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급식에 따른 급식비를 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소비에 대한 여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력이 급식비에 대한 50%만 다른 곳에 또 소비를 한다 그러면은 강릉시에는 한 120억 원의 돈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의 내수 경제에도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경제에 미친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수혜를 본다는 말씀이시고요. 120억 원 정도의 이제 돈이 지역에 풀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김난철 대표님 여기에 대한 뭐 반론 있으시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민들이 지금 현재 굶어 죽는 건 아니거든요. 무상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무상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건 아닙니다. 또 그냥 급식한다고 해서 돈을 또 덜 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체계적으로 됐을 때 무상급식이든 아니면 그냥 급식이든 체계적으로 됐을 때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2010년도에 말입니다.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166억, 중학교가 72억,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61억, 즉 300억 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 그다음 무료급식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영양사 조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 급식소 운영비,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치원 25억, 초등학교 80억, 요것만 더 플러스 하자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플러스 하자는 거 그거 내려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